안녕하세요.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.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떠먹여주는 팁을 준비했는데요. 조금 색다른 주제예요. 지금 올영 세일 기간이잖아요. 올리브영에 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제품을 테스트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 테스트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떠올린 주제입니다. 매장에서 제품 테스트 똑똑하게 하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게요. 매장에서 그냥 몇 번 슥슥 발라보고도 실패 없이 나한테 잘 맞는 제품 고르는 방법 오늘 떠먹여드릴게요. 고고! 먼저 첫 번째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종류들 제일 많이 테스트 하시더라고요. 이런 베이스 제품 고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손가락에 묻혀보고 그 묻혀본 양을 손바닥, 주름 많은 부분에 펴발라보는 게 제일 최고예요.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제형의 점도가 느껴져요. 파운데이션의 경우는 그냥 한번 짠 다음에 손가락에 묻혀서 점도를 느껴보시면 되고요. 쿠션은 그냥 단지체를 한번 꾹 눌러보세요. 이렇게 손가락으로 만져봤을 때 점도가 낮아서 묽을수록 얇고 가볍게 발려요. 그래서 피부가 좀 얇은 분들이나 두껍지 않고 가벼운 베이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점도가 얇은 제형을 골라주시면 좋습니다. 만졌을 때 점도가 좀 더 쫀쫀하게 느껴지면서 펴발랐을 때 살짝 더 두께감 있는 제형들이 있는데 이런 제형들은 보통 커버력이 더 좋고요. 동시에 깊은 모공을 더 잘 채워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내가 모공이 좀 깊은 게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얇은 제형보다는 약간 쫀쫀한 제형을 추천드려요. 자,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점도를 체크했잖아요. 이제 손바닥에 펴발라보세요. 주름이 많은 손바닥 부분에 얇고 넓게 펴발라보면 발림성을 체크할 수 있는데요. 발림성 체크하면서 동시에 주름 끼임 보시면 됩니다. 픽싱이 빠른 제형은 이렇게 펴바르면서 점점 빠르게 뻑뻑하게 마무리되는 게 느껴져요. 근데 그렇게 빠르게 픽싱되는 제형들은 초보자분들은 바르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촉촉한 제형일수록 펴바르고도 수분감이 좀 남아있어서 이렇게 반사광이 돌아요. 또 이렇게 펴발랐을 때 손바닥에 자잘한 주름들이 많잖아요. 이런 잔주름을 잘 채워줬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때는 손가락으로 바르고 나서 퍼프로 몇 번 더 두들겨 주시면 더 보기 좋거든요. 이렇게 퍼프로 두들겼을 때 그냥 잔주름에 끼인 게 보이는지 아니면 그 위에 블러리하게 다 커버가 되어 있어서 주름 커버가 매끈하게 됐는지 이걸 봐주시는 거예요. 모공이랑 주름 커버가 잘 안 되는 제형들은 그냥 끼어 있는 게 선처럼 다 보이거든요. 근데 커버가 잘 되는 제형들은 그 위에까지 제형이 잘 덮여져서 어느 부분이 주름인지 잘 보이지 않아요. 스킨케어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, 특히 건성분들은 한번 손등에 스킨케어를 한 다음에 싹 흡수시키고 그 위에 한번 발라보세요. 아무래도 스킨케어를 하고 바르면 제형이 확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. 자, 이렇게 쿠션이랑 파데 제형을 골라주셨다면 이제 컬러도 골라야겠죠. 쿠션이나 파데 컬러를 고르실 때는요, 그냥 이렇게 콕 발라보시면 절대 안 돼요. 무조건 얇게 펴발라보셔야 돼요. 가끔 펴바르고 픽싱되면서 어두워지는 제형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내 얼굴에 제일 잘 맞는 컬러는 사실 이쪽에 이렇게 목에 이어서 컬러를 발라서 테스트하는 건데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거 약간 얼굴에 바르기는 좀 그렇잖아요. 저는 이쪽에는 절대 테스트를 안 하고요. 손목에 테스트를 하는데 손목 안쪽이랑 바깥쪽 중에서 내 얼굴 피부랑 더 잘 맞는 부분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. 저는 이 안쪽에 테스트를 하면 조금 밝게 선택이 되고 여기에 테스트했을 때 잘 맞는 컬러가 제 취향이더라고요. 아니면 이런 손등. 근데 컬러를 선택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쿠션이나 파데 컬러를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. 내가 쓰고 있는 컬러를 이렇게 발라두고 그 옆에 새로 고민하고 있는 제형들을 이렇게 묻혀보시면은 컬러가 조금 더 노란지 핑크빛인지 더 밝은지 어두운지 체크하기 좋으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컬러를 기준으로 골라보세요. 너무 당연한 말이죠?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이게 답이니까. 자, 이제 블러셔가 또 요즘에 인기가 많잖아요. 블러셔는 테스트하기 전에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. 보통 이런 블러셔 우리는 파데랑 쿠션 바르고 베이스 메이크업 다 한 다음에 위에 얹잖아요. 마찬가지로 테스트하실 때도 그냥 맨살에 바르지 마시고 쿠션이나 파데를 한번 발라주고 위에 테스트 하셔야 돼요. 그냥 맨살에 발랐을 때보다 발색도 훨씬 더 잘 보이고요. 펜으로 봤을 때랑 실제 발랐을 때의 컬러감이 어떻게 다른지도 파악할 수 있어요. 베이스 제품 위에 발랐을 때 그냥 이렇게 발랐을 때보다 조금 더 웜해지거나 붉어지는 컬러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 파악이 더 잘 되니까 꼭 파데나 쿠션 위에 테스트해보세요. 그리고 블러셔류는 아무래도 흰기가 많은 컬러감들이잖아요. 그래서 매장 조명에서 봤을 때 발색이 진짜 잘 안 보여요. 매장 입구에 가서
자연광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조금 더 색을 정확히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죠? 이제 섀도우 갈게요. 섀도우는 제형이랑 색감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색감들을 보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섀도우야말로 정말 이 펜색과 실제 발색이 다른 경우가 정말 많아요. 그래서 내가 저거를 살까 말까 정말 고민이 된다면 그냥 펜만 보시기보다는 손등이라도 한번 발색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. 이 컬러감들이 보는 그대로 발색이 되는지, 발랐을 때 이렇게 얇게 펴발라보면은 탁해지는 컬러들이 좀 있거든요. 이렇게 펜으로 봤을 때보다 더 웜한지, 더 쿨한지 이런 거 파악할 수 있어요. 탁기에 예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. 탁기랑 보랏기 이런 거 예민하신 분들은 특히 한번 발색을 해서 그 탁기와 보랏빛으로 올라오는 정도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다른 제형들 테스트를 하고 한번 지우고 나면 손에 유분이나 수분기가 남잖아요. 살짝 유수분이 남아있는 손등 위에 이런 파우더 타입들을 테스트하시면 조금 더 탁하고 어둡게 발릴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완전히 바싹 마른 피부 위에 테스트하셔야 돼요. 저는 섀도우 제형도 잘 테스트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손끝을 믿으세요. 2번 정도 이렇게 둥글둥글 둥글려서 만져보시면 손끝에 닿는 느낌이 단단한 제형과 실키하게 보들보들한 제형이 나뉘어요. 단단하게 느껴지는 제형들은 사용하다 보면은 약간 그 반딱반딱하게 반질반질 뭉치는 거 있죠? 그런 제형들이에요. 그래서 나는 그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단단한 제형을 선택하지 마세요. 단단한 제형들도 장점이 있어요. 이게 가루를 프레스할 때 정말 세게 눌러서 그렇게 단단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가루 날림이 없습니다. 대신 또 그만큼 발색이 투명해요. 섀도우 가루 날림에 예민하신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고요. 또 발색이 너무 진한 것보다는 약간 투명하게 한 듯 안 한 듯이 어울리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은 제형이에요. 그리고 실키하고 보드라운 제형일수록 가루 날림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모든 제형은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. 물론 요즘은 기술이 정말 좋아져서 실키하고 보들보들한 제형들도 가루 날림이 많이 없어요. 이런 제형들은 몇 번 이렇게 손으로 둥글둥글 둥글려 보면은 펜 외곽 쪽에 이렇게 가루가 뭉쳐지는 게 보이는데 그 정도를 보시고 가루 날림을 파악하시면 됩니다. 대신에 가루 날림이 있는 제형이면 제형일수록 발색력이 좋아요. 그래서 이 가루 날림과 발색의 정도를 정말 잘 잡는 제형이 진짜 좋은 제형이에요. 근데 사실 한 팔레트 안에도 같은 제형이어도 컬러마다 이 프레스 되는 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한 팔레트 안에서도 컬러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. 또 맞아, 글리터도 테스트 해보셔야 되잖아요. 글리터는 대부분 이런 손바닥 쪽에 이렇게 발라서 펄감을 보는데 이 문제가 매장 조명에서는 이 글리터가 잘 파악이 안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플래시를 킨 다음에 요걸 이렇게 비춰보시면은 글리터가 진짜 어떻게 반짝이는지, 펄의 입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, 얼마나 밀도 있게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거 파악이 가능합니다. 이 글리터는 제가 예전에 제품 개발할 때 이렇게 다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배운 건데 매장에서도 이 방법이 정말 유용해요. 그리고 매장 빛이 많이 노란 곳들 있잖아요.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살짝 멀리서 후레쉬를 비치면은 이 노란 등과 후레쉬에 좀 밝은 흰 빛이 섞여가지고 조금 더 컬러 참고하기 좋거든요. 마지막은 립. 저는 정말 제 친구가 립 컬러 테스트하는 거 보고 와, 저걸로 테스트할 수 있나? 싶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컬러를 그냥 콕콕콕콕 찍어서 보시더라고요. 그러면 제형도 컬러도 참고할 수 없어요. 립은 정말 꼭 넓게 펴서 발라보셔야 돼요. 뭐 틴트나 립스틱 다 똑같아요. 이 손바닥에 수근 부분 있죠? 여기 주름 많은 부분 이런 곳에 살짝 펴발라서 체크하시면 제형 보기가 훨씬 좋습니다. 여기 펴발라보면서 펴발랐을 때 어느 정도 얇기로 펴발리는지 어느 정도로 투명해지는지 정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. 매트한 제형과 촉촉한 제형을 테스트할 때가 조금 갈리는데요. 매트한 제형은 팁대로 발라본 다음에 손으로 한번 블러리하게 펴발라보세요. 그럼 그냥 발랐을 때의 외색과 얇게 펴발랐을 때의 내색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. 내가 입술 위에 정말 얇게 발랐을 때는 이 펴발랐을 때의 컬러감으로 올라오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펴발랐을 때 유난히 더 퍼짐성 좋게 잘 퍼지는 제형들이 있는데 그런 제형들이 입술 위에 대충 바르고 음파음파 해도 예쁘게 잘 퍼져서 바르기 편한 제형들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 손바닥에 다 바른 다음에 살짝 이렇게 둥글려서 빛에 반사되는 정도로 보시면 이게 얼마나 매트한지, 매트지만 그 안에 약간 오일감이 들어있는지 이런 거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.
이제 촉촉한 립 제형들. 보통 입술에 바를 때도 얇게 펴서 바르잖아요. 마찬가지로 테스트할 때도 그렇게 보셔야 정확히 보실 수 있어요. 매트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얇게 펴 발랐을 때 색감과 제형 참고하시고요. 한 번 더 레이어링해서 색이 얼마나 쌓이고 진해지는지도 체크해주세요. 그리고 광감 체크해야겠죠? 얇은 수분광이 나는지, 도톰한 탕후루 광이 올라오는지 시간을 한 1분 정도 두고 봐주세요. 그리고 그동안 컬러가 착색될 거예요. 그럼 이제 착색된 컬러 옆에 다시 같은 컬러를 콕 찍어 발라서 색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는 거예요. 착색이 좀 있는 틴트들의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탁해지고 어두워지는 거잖아요. 얼마나 딥해지는지, 색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. 그리고 한번 싹 지워보시면 착색이 얼마나 어떤 컬러감으로 남는지까지 체크하실 수 있어요. 이렇게 지웠는데 갑자기 컬러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핑크로 남는다면 갑자기 구매 욕구가 짜게 식는 거죠. 근데 립 컬러도 너무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평소에 잘 쓰는 컬러랑 같이 두고 보시면 더 좋아요. 컬러는 정말 상대적이에요. 같은 컬러를 발라도 내가 그 컬러를 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발색이 달라 보일 수밖에 없어요. 내 집 방 안에서 볼 때, 화장실에서 볼 때,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자연광에 볼 때 색이 다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색의 기준이 필요합니다. 그 기준을 내가 잘 쓰는 컬러에 두고 이 컬러에 비해서 밝은지 어두운지, 온도가 더 쿨한지 웜한지, 채도가 더 비비드한지 뮤트한지 이런 것들을 같이 두고 보시면 훨씬 더 좋겠죠? 제가 립 리뷰할 때 항상 비슷한 컬러, 좀 유명한 컬러들 비교해서 보여드리잖아요.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. 내가 아는 컬러가 있다면 그 컬러를 기준으로 두고 색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라고 그렇게 넣어두는 거거든요. 여러분들도 제품 테스트할 때 그 컬러의 기준을 두고 보시면 조금 더 컬러 파악하기 쉬우실 거예요. 자, 그럼 이렇게 색조 제품들 똑똑하게 테스트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. 이게 더 자세히 테스트를 하자면 정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요. 이렇게 손끝에 눌러서 이 혈색 위에 틴트 발라보는 거, 파데 이런 데 발라서 주름 끼임 보는 거 진짜 다양하거든요. 근데 사람 많은 매장에서 그렇게 다 세세하게 자세히 테스트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너무 아는 내용이 많아질수록 더 복잡해지잖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기본적인 것들만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.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이거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제품 구매하실 때 똑똑하게 테스트해보시고 나한테 더 잘 맞는 제품 고르시길 바랄게요.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. 안녕!